자, 손님이 와서 이제 좀 중단이 되는데 제가 일단 이렇게 뺐거든요. 빼서 이제 매듭을 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게 자 여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줄. 요 세로줄을 다섯 줄을 이제 끼워 넣어야 돼요. 그냥 땜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듭이 지금 여기서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여기가 이제 포매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만 빼놓지 않고 이 세로줄을 전부 빼서 세로줄을 교체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없는 거니까 다 내면 이게 포매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포매듭이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세로줄을 전부 뺀 게 아니고 그래도 줄을 이제 더 아끼고 싶다. 이 줄이 다 이제 썽썽하니까 그러면 요거만 이제 다시 끼워 넣으면 이제 요거는 6 매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끼워 넣어야 되니까 이 길이만큼만 이제 줄 좀 특이하게 만들려면 이 색깔 완전히 다른 줄을 한번 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매면 이제 공을 칠 때 보면 이 형광색이 뚜렷하게 보이니까 이제 멀리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줄이 좀 희한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여섯 줄을 길이를 이 정도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걸로 이게 감아야 되니까 매듭을 메고 감아야 되니까 여유분을 한 이 정도 어느 정도 여기 감을 수 있게 이 정도 이 여유분을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잘라요. 이제 잘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 곳에 매듭을 메고 끼워 놓고 그냥 당기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 샤프트 요 넥이죠. 넥 여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나올 때 걸리지 않는 위치를 먼저 묶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쪽을 먼저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매듭을 메고 여기서 올라간다. 한 줄 쫙 올라갔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 매야 됩니다. 그럼 위에서 맸다. 그럼 위에서 여기서 매듭을 메고 이쪽에서 만약에 매듭을 메면 끼워놓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 넥은 피했으니까 내려오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넥 샤프트하고 헤드를 연결하는 요 넥이 이제 걸리지 않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우측이든 좌측이든. 그 다음에 요 줄을 매실 때도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서 올려매는 방식이 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라고 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비튼 업 방식이라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업 다운 방식이라 해요. 그냥 보통 보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요 구멍수가 지금 요거는 이제 정통적인 락켓 72홀인데 뭐 82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홀이 많은 경우는 위에서 업다운 방식으로 매야 될 라켓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서 매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쪽부터 맨다. 이쪽부터 아까 이쪽부터 계산했는데 이쪽부터 매면 여기다가 매듭을 메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걸려요. 여기 걸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서 매면 이쪽부터 매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매게 되면 이쪽부터 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듭을 이제 밑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위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구멍을 또 찾아야 돼요. 넓은 구멍을 이제 찾아서 이걸 끼워서 이제 매듭을 메고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하는 게 좋으니까 이 넓어버리면 조금 이제 텐션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까운 데 한번 끼워 볼게요. 끼우는데 지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두 줄이 들어가는 큰 구멍인데 두 줄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줄짜리 찾아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한 줄이 여기도 다 두 줄씩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작은 줄 한 줄밖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두 줄이 안 들어가니까 이때 이제 이 송곳으로 이 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구멍을 넓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송곳이 이 끝이 뾰족하면 이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둥그스름한 걸로 자 여기다가 자 이쪽 부에다가 이제 구멍을 좀 넣어보면 구멍을 넓혀보면
자, 이렇게 이제 송곳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송곳 두께만큼 이제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매듭을 매주면, 매듭을 맬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줄을 기준으로, 줄을 중심으로 해서 줄에다가 묶어버리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줄에다가 묶으면 이제 고정감은 좋은데, 이게 줄을 잘못 이제 매버리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이제 줄에 이제 좀 부담을 안 주려면 여기서 그냥 매듭을 매고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않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방식이 있는데, 자,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한 방법은 이렇게 묶는 거예요. 한 3번. 하나, 둘, 셋. 그리고 넓지 않게끔. 그러니까 묶은 위치가 이렇게 모아지게끔. 넓어져 버리면 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안전을 위해서, 빠져나가지 않게 위해서, 이게 줄이 가는 줄은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지금 한 3번 돌려도. 그러니까 한 번 더 묶어주는데, 이 묶인 이 두께, 이 위에다가 이게 다시 오게끔. 그러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꺼워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구멍에 빠지지 않게끔 이게 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지금 심심하니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자, 끼워 넣을 때는 이제 세로줄이니까 요 세로줄이 끼워 넣는 요 형태하고 반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첫 줄이, 여기 보시면 밑으로 가 있잖아요. 여기 가로줄 밑으로 가 있으니까 요 세로줄 첫 줄은, 첫 번째 줄에 요 세로줄을 위쪽에 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엇갈리면서 끼워주시면 돼요. 네. 요게 만약에 계속 엇갈려야 되는데, 엇갈리지 않고, 한 줄을 엇갈리지 않고 그냥 끼워버리다 그럼 줄이 쭉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줄을 끼워 넣었어요. 자, 한 줄 끼워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당겨도 돼요. 여기서 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자, 이렇게 당겨가지고, 자,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 줄을 감각을, 이 정도 비슷해졌거든요. 이 텐션이, 강도가 아주 정확히는 않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이 기계 위에다 올려놓고 하셔야 돼요. 자, 됐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밀리지 않게끔 딱 이제 집게로 집어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송곳을 끼워내야 돼요. 송곳 끼워놓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좁으니까 송곳을 끼워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가까운 데, 가급적 여기가 좋은데 빠져나가니까 일단 가까운 데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게 팽팽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제 세로줄을 다시 반대로 위쪽으로 끼워 넣으면 되는데, 또 다시 요 옆에 줄하고 요 줄하고 엇갈리게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줄이 지금 밑에서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계속 엇갈리게끔 하고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멍에 넣고, 여기서 이게 요렇게, 그러니까 자르실 때, 이 줄을 자르실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기 위해서 뾰족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두 번째 줄을 끼워 넣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당길 때 두 줄을 그냥 한꺼번에 당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하려면 한 줄씩 당겨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한 줄씩 당겨볼게요. 두 줄씩 한번 당겨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한 줄 끼워 넣고, 한 줄 더 끼워 넣고 당기겠다. 뭐 어차피 땜빵이니까 뭐 크게 오차가 나올 거는 이제 예상되니까.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엇갈리게 끼워 넣어야죠. 위에서 엇갈리게 해주시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끼워 놓고 끼워놓거든요. 그럼 이제 두 줄을 끼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당기겠다, 두 줄씩 당겨버리겠다, 뭐 세 줄씩 당겨도 됩니다. 세 줄씩 당겨도 되고 네 줄씩 당겨도 되는데 그러면 약간 텐션에 오차가 생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말아서 당겨서 적당히 당긴 다음에 이제 아주 세게 당겨버리면, 아주 세게 끝까지 당겨버리면 잘못하면 줄이, 약한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손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비슷해졌다 생각되면 이제 집게를 뭐 이걸 해도 되고,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요거를 그냥 끼워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고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줄 남았어요. 두 줄 남았으니까 이것도 왜 편의상 그냥 두 개를 한꺼번에 두 줄 연속해서 끼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당겨버리겠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엇갈리게 해놓고, 그러니까 옆에 줄하고 엇갈리고 위아래 계속 엇갈려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한 줄만 이제 끼워 넣으면 돼요. 이쪽 한 줄 끼워 넣고, 뭐 이쪽에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동기계를 갖고 수작업, 아니면 수동기계도 없이 수작업으로 하는 분들은 옛날에 요 거트 외는 방법을 배워놓고 이제 기계를 이렇게 안 쓰거나 아니면 수동을 갖고, 그 다음에 수동은 이게 자기가 이렇게 줄을 당기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켓을 보거든요. 휘는 강도 이렇게 줄도 한번 만져보고,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줄을 맨다 보시면 돼요. 자동은 왜 그러냐면, 자동은 누르면 그냥 기계가 그냥 당겨버리거든요. 그냥 여기 끝까지 당겨버리는데, 수동은 자기가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그 느낌을 손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예를 들어서 라켓에 스크래치가 났다. 스크래치가 나는데 돌리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면 라켓에 소리가 납니다. 뭐 이상한 소리가. 그러면 이렇게 풀고 보면, 이렇게 보면 라켓 스크래치가 나왔어. 근데 자동은 스크래치가 나든 말든 그냥 당기면 그냥 끝까지 당겨버리니까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실 때, 뭐 저도 그런 오해를 봤는데, 자동으로 매는 것보다 수동으로 매는 게 더 기술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매는 거는, 자동을, 이 기계를 생산하는 사람, 뭐 수동은,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는 이게 스탠드 방식이, 스탠드 기계가 있고 이제 이렇게 지금 탁상형이 있는데, 스탠드형은 비싸도 많이 비싸봐야 한 15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은 비싼 거는 한 1,500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는 기계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자동 기계를 파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할 때, 저도 이제 자동 기계는 제가 매면서도 이게 기계가 당기니까 몰라요. 이게 줄이 어디 잘 됐는가 마는가. 그 다음에 기계가 이상이 있는가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약간 자동식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버리면 이게 텐션을 감각적으로 손으로 만져보면서 텐션의 어떤 그 정확도를 자기가 손으로 느껴야 되는데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수동으로 매는 분들이 오히려 낫다. 자동은 홍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보용. 기계에 딱 갖다 놓으면 저게 줄 다 매는데, 그게 아니고 자동하고 수동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자, 그러면 이제 다 끼워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똑같이 여기다가 감는데, 여기서 감을 때 약간 엇갈리게 감으시면 좋아요. 이게 돌리면 이게 이 줄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헐거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을 손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당겨요. 돌리면서. 자, 이렇게 돌리면서 당기고, 그냥 어느 정도면 많이 안 당겨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최고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손으로 해보면 아 이제 탄탄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옮겨가지고 마지막 부위에 놓는데 너무 가까이 하면 자각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뭐 여기다 해도 되고 이 정확도를 위해서는 여기에도 되고 이 끝에 해도 되는데 이 끝에 버리면 줄은 안 밀리는데 이 길이가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오차가 생기니까 일단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놓고 그러면 이제 줄이 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줄로 이제 넓은 구멍, 그러니까 이 줄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에 넣거나 아니면 넓은 이 구멍에 줄이 두 줄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송곳을 갖고 이 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넓은 구멍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한 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매듭이 돼 있고 그러면 여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매듭된 거 건드리면 풀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 바로 옆에를 가릴게요. 그러면 이 옆에다가 가는데 요게 약간 이게 줄이 여기서 약간 바깥쪽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약간 교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이게 막히는 현상이죠. 이제 방해물이 되니까 이게 넣었는데 이렇게 넣었는데 잘 들어가면 좋고 넣었는데 자, 이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또 송곳으로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틈을 만들어주고 잘 들어가면 요거를 그냥 끼워 넣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끼워 넣으실 때 잘 안 들어가면요 손으로 끼워 넣으면 이게 감각인데 이걸 작게 잡으면 이렇게 작게 잡고 끼워 넣으면 이게 줄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잘 들어가는데 길게 잡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더 좀 그렇다 싶으면 자 이렇게 자, 이런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요거를 작게 잡아주고 찔러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작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이 줄에 좀 탄탄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게 잡아가지고 일단 끼워 넣어요. 끼워 넣고 작게 잡고 지금 여기 안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가면 또 이게 줄이 꺾였어요. 꺾이면 이걸 다시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내가지고 이 줄이 평평한 상태로 해가지고 손을 한번 끼워 넣을게요. 자, 그래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송곳을 이용하는 거예요. 송곳으로 자, 이 구멍을 들어갈 수 있게 넓혀준 것보다 길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송곳이 이렇게 뚫렸거든요. 그러면 요 길로 줄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송곳이 이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 끝에 이 가공이 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만들어서 사용하면 조금만 이제 흠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쉽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들어가고 이제 요것도 이제 당겨주셔요. 요거를 안 당기면 또 느슨해져 버리니까 여기서 이거를 감고 여기서 풀리지 않게 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기고 그 다음에 이게 늘어나지 않도록 이 안에서 끼워 넣는 게 좋거든요. 안에서 끼워 넣으면 이게 줄이 이렇게 빠지니까 밖에다 끼워 넣으면 같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좀 있으면 여기서 당긴 다음에 이거를 안에서 바깥쪽으로 헤드 쪽으로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틱 머신을 쓸 때는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요 안에서 바깥으로 끼워 넣는 게 좋습니다. 밖에서면은 이제 아주 깊숙이 찔러내야 되고 좀 이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매듭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매듭은 이번에는 크게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줄에다가 묶어 볼게요. 묶는 거죠. 매듭은 이렇게 묶어 버리면 한 번을 이제 묶었어요. 자, 묶고 그 다음에 또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줄이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줄이 가는 줄 사용하면 여기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이 나왔어요. 근데 가는 줄은 선수들은 굵은 줄을 사용합니다. 굵은 줄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이 텐션을 강하게 하면서 내줘요. 그러면 굵은 줄을 강하게 하면서 내주니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서 그 줄이 좀 가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줄하고 굵은 줄은 차이점이 뭐냐면 굵은 줄은 예를 들어서 0.68, 0.70 보통 선수들은 요넥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넥스 BG70을 많이 씁니다. 70이라는 건 0.7mm라는 거거든요.
0.7mm 쓰는데 요즘은 막 0.65, BG98 같은 경우, 좀 많이 쓰는 게 BG98, 블루, 이런 거는 0.65mm거든요. 그러면 0.5mm 차이 나요. 그게 굉장히 차이거든요. 그러면 차이점 뭐냐면, 굵은 줄을 쓰게 되면은, 셔틀콕 헤드 부분에 맞는 부위가 넓습니다. 이 줄에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파워가 좋습니다. 파워가 많이 맞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가는 줄에 비해서 단점은 뭐냐면, 굵으니까, 이게 현악기라 했잖아요. 현악기. 그러니까 기타 줄이 굵으면 소리가 둥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타구감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 동호인들 느끼기에. 그러니까 가는 줄은 이제 BG98 같은 0.6분이 가느니까 이게 당기면 챙챙 소리가 나니까 타구 음이 좋고 타구감이 좋게 느껴집니다. 느껴질 뿐이고. 그러면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굵은 줄을 갖고 길게 강하게 매면 줄이 좀 늘어나요. 0.70이면 뭐 한 0.69나 68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는 또 선수들도 요즘 보니까는 이제 일본의 몽모타 같은 경우는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제 98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 몽모타 같은 경우는 파워로 치는 선수가 아니고 어떤 넬리 싸움이나 아니면 체력 싸움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있는 스매싱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단식 선수는 오히려보다 98 써도 무방한데 복식 선수들은 제가 봐서 98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파워가 좀 떨어져요. 굵은 줄에 비해서 단면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러면 집게를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줄 끊어진 거, 끊은 거를 이제 절단해 주시면 돼요, 마무리로. 자, 절단. 너무 작게 안 해도 되고, 이 절단했을 때 이 옆에 줄 건드리면 끊어져 버립니다. 약간 기스가 나고. 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땜빵이 끝났어요. 그럼 줄을, 이제 전체 줄 쓸 때 보통 한 10m짜리 쓰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m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는, 비용 면에서 많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 이런 방식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색깔이 뜰려요. 희한하죠. 여기서 멀리서 봐서 쫙 치면은 더 보기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특이하다 했냐. 그러면 사람 동호이 와 저게 무슨 줄이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땜빵입니다. 땜빵. 요즘 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듣기로도 저도 테니스를 많이 쳤었는데 세로줄하고 이제 가로줄이 특징이 뚫리는 걸 많이 써요. 세로줄은 탄력을 유지해 가지고 이제 좀 생줄이라고 하거든요. 천연줄. 그걸 쓰고 가로줄은 이제 합성 버튼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봤지만. 그러니까 지금 배드민턴도 좀 그런 게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유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세로줄을 하고 가로줄을 특성을 달리 해가지고 좀 하더라고요. 테니스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사하는 활로를 많이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됐는데 지금 요거는 6 매듭입니다. 6 매듭. 그럼 보면 매듭이 1개, 그다음 여기 2개, 그다음 3개, 그다음 4개, 그다음 5개, 6개. 또 심으면 여기 끊어졌다. 그럼 또 여기다 매면 되면 그럼 매듭이 8 매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 매듭으로 전체를 맸는데 땜빵을 하게 줄이 끊어지니까 땜빵을 하기 위해 땜빵이 아니고 이 세로줄이 끊어졌을 때 세로줄을 전부 세로줄 전부 빼버리자. 세로줄 전부 빼가지고 매면 포 매듭이 되는 거고. 근데 포 매듭을 맸는데 그래도 줄을 좀 아까겠다. 여기만 땜빵 하자. 그러면 포 매듭에서 여기를 땜빵 하다 보니까 추가로 2 매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 매듭하고 포 매듭 차이는 첫 번째 매듭 차이. 그 다음에 2 매듭은 한 줄로 오리지널 한 줄로 그냥 매는 거. 그 다음 포 매듭은 세로를 매고 끊고 가로를 매는 거. 그러니까 줄이 더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땜빵을 했을 때는 줄을 아낄 수가 있는 거. 이 차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텐션이 더 정확하다지만은 오히려 2 매듭은 같은 텐션으로 쭉 당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같은 텐션으로 계속 당기니까 이제 이 줄이 중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힘으로 길게 당겼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힘으로 끝까지 당긴 거고, 포 매듭은 한 줄 매고 또 끊어서 묶은 다음에 또 매니까 어떻게 보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줄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짧은 같은 힘을 써서 짧은 줄을 맸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다 보니까 이제 타구감이 더 좋겠네요. 현악기로 따지면 같은 줄을 강하게 당겼기 때문에 튕겼을 때 그 타구음이 좋고, 타구음이 좋으니까 공이 잘 나가거나 잘 맞은 거, 잘 맞았을 때 타구음이 더 좋으니까 잘 나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클리어를 쳐보면 소리는 나지만 비거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코치들 보면 레슨 할 때 보면 줄을 굉장히 헐겁게 맵니다. 왜? 공을 띄고 있을 때 적은 힘으로도 멀리 나가고, 그 다음 줄도 오래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땜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같은 경우는 조금만 빗 맞아도 이렇게 줄이 끊어지니까 한번 나중에 이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고, 이제 필수 도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 도구는 송곳 뭐 한 2개 정도, 송곳 2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집게가 없으면 송곳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낱개 손잡이 등을 이용한 자루, 당길 수 있는 자루, 그 다음에 이런 뭐 벤치나 니퍼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끼워 넣을 때, 아니 잡아당길 때. 이렇게. 자, 오늘은 이게 제가 땜빵 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포매듭의 시초, 요거를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다른 거 좋은 그 주제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